아장아장 걷고 있는 어린 아기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이 눈앞에 양쪽에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겪어본 그런 분이 계실까요? 자율차 사고와 관련된 책임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정리가 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아마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야 법적인 책임 제도가 같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율주행차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 계기로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용자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문제냐? 또는 회사 측에서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되겠는데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를 최소화할 거냐,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 또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사후적인 처리를 잘 할 것이냐, 사회적인 비용은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정책적인 논의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어린 아이와 노약자 또는 한 명의 행인과 5명의 행인 이런 식으로 일종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어떤 식의 선택을 하겠냐라고 하는 맥락의 질문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논문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문화적인,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집단주의적인 성향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논문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율주행차를 떠나서 일반 자동차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운전을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수십 년 해본 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리에 운전하다가 아장아장 걷고 있는 어린 아기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이 눈앞에 양쪽에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예를 들면 50년, 60년 운전해 본 분이 중에서 겪어본 그런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런 걸 겪어본 분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자율주행차 맥락에서도 이런 식의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이고 둘 중에 한 명은 해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없어야 되고요. 길거리 행인을 가끔씩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놓일 그런 자율주행차는 애초에 출시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은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고민을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나라마다 도로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자율주행차 센서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차선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신호등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기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다른 한편 예를 들면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나라에 따라서 도로 상황, 차선이 정비된 정도, 신호등 체계가 정비된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도로 전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도로 상황이 원만하고 또 행인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 맥락에서 자율주행을 주로 하고, 실제로 사람들 행인이 많거나 주행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그런 식의 상황에서의 상용화를 기획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 맥락에서도 실제 어떤 식의 그 주행 상황을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이렇게 서로 달리 나타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도심 항공 교통 뭐 UAM이라고 이제 영어 이니셜로 얘기를 하는데요. 도심 항공 교통이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면 이제 개인정보, 뭐 행인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그 포착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 개인정보법의 맥락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마도 될 것이고요. 뭐 그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불안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실증 특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실증 특례 제도는 자율주행 기술 맥락에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활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이제 신기술, 뭐 AI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 영역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이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될 것 같은데, 또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랑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처리할 것 같은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혹시나 문제 상황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저희 위원회에 직접 찾아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같이 와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고민을 통해서 해법을 같이 찾아내고, 일단 해법이 마련되면 그 해법에 기초해서 현장에서 안전장치도 하고 그 안전장치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 해법을 정확히 이행을 하면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중에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시비를 거는 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혹시나 불확실성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냥 끙끙대지 말고 그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와서 함께 고민한 다음에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결된 해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조사 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 도구입니다. AI 시대가 다가오고 자율주행이 더 가까운 미래가 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더 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고 상상만 해왔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대도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도로 안전을 가져오고요. 교통사고도 더 줄여줄 것 같고, 또한 교통 체증도 줄여줄 것 같고, 이런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 편리함, 편안함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면서 편리함과 함께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불안감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편리함을 가져오는 동시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미래는 어떨지, 또 어떤 것이 걱정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확인하고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고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